먼저 코로나19로 중증이 되거나 사망하는 경우는 인터페론 반응장애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페론은 바이러스가 침투한 세포 안에서 생성되는 방단백질이며 바이러스 감염과 증식을 억제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지난 3월 30세 전후인 형제와 20대인 다른 형제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코로나19 증세를 앓았는데 이들을 연구한 결과 인터페론이라는 물질이 없었던 것이 공통의 실마리였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학술지인 사이언스에 게재됐습니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인터페론 기반 치료법을 연구 중입니다. 인터페론이 부족해 병이 악화될 수 있다면, 역으로 인터페론이 풍부하다면 병이 중증으로 악화되는 것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제약사 길리어드의 렘데시비르와 혈장 치료제들이 인터페론과 연관된 치료법입니다. 한 연구원은 바이러스와 싸우며 감염을 막는 인터페론 반응은 매우 초기 단계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에 인터페론 주입의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다른 연구팀은 인터페론을 비활성화하는 항체가 생겨 오히려 병을 악화시키는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페론에 대한 비활성화 항체 때문에 여성의 최소 2.6%와 남성의 12.5%에서 코로나19 폐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이언스에 실린 연구에서 중증질환자 987명 중 101명에게서 인터페론 차단 항체가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무증상자나 증세가 약한 환자 중에는 이 항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인터페론이 코로나19의 심각한 증세와 연관이 깊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 추이는 8월 27일 441명이었다가 점차 줄어들어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매일 110명에서 120명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로 말미암아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지에 따르면 한국은 100대 안전국가 중 3위로 선정되었습니다. 보고서는 전 세계 250개국을 대상으로 코로나19와 관련된 경제, 정치, 보건의료의 안전성을 평가했는데요. 1위는 독일, 2위는 뉴질랜드이고 한국이 3위를 기록했습니다. 참고로 독일의 총 확진자 수는 28만 1346명이며 9436명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단순한 숫자상으로는 한국이 월등하게 적었지만 보고서는 대응 여력 확보와 적극적인 경제회복 조치 등을 함께 고려한 수치였습니다. 한편 한국기계연구원은 두산공작기계와 공동으로 전량 일본에서 수입하던 초고정밀 머시닝 센터인 지그센터를 개발했습니다. 지그센터는 지그보로급의 탁월한 정밀도와 자동 공구 교환 장치를 갖추고 구멍 가공 외에도 다양한 정밀 가공을 수행할 수 있는 최고 정밀도의 머시닝 센터입니다. 공작기계용 고정밀 구조 부품, 항공기 엔진 및 동체 부품, 동력 전달 장치 부품 등 일반 머시닝 센터로는 가공이 어려운 고정밀 핵심 기계류 부품을 정밀하게 가공할 수 있습니다. 지그센터는 기술적 난도가 상당하기 때문에 그동안 독일, 스위스, 일본에서만 개발된 상태였습니다. 지그센터는 일반 머시닝 센터 대비 정밀도는 약 5배, 강성은 약 2배의 성능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는 연평균 120억 원 규모의 지그센터를 일본에서 전량 수입해왔습니다. 세계 지그센터 시장 규모는 연평균 약 2,600억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한국기계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성과는 정부의 실증 R&D 지원을 통해 실적을 확보하고 사업화까지 연계시킨 모범 사례라고 언급했습니다. 실증 종료 3년 후에는 연간 약 100억 원의 매출과 약 40%의 수입 대체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연구팀은 설계 단계에서 공작기계 각 부위의 강성 기여도를 해석하는 기술, 위치별 구조 정밀도를 자동으로 해석하는 기술, 기하학적 오차를 기계상에서 자체적으로 측정 가능한 기하 오차, 기상 측정 기술 등 지그센터급 고강성과 고정밀 공작기계의 설계와 정밀도의 평가 및 보정에 필요한 핵심 원천 기술도 확보했습니다. 현재 사축 수평형 지그센터 시제품은 두산 공작기계에 설치했습니다. 높은 가공 품질이 요구되는 공작기계 요소인 헤드바디 양산 실증이 실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약 100개의 양산 샘플을 결함 없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의 판매 계약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로 그동안 독일과 일본이 선점하고 있던 항공기 엔진 부품, 공작기계용 고정밀 구조 부품, 동력 전달 장치 부품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유니스트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공동연구팀은 차세대 태양전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상용화의 걸림돌이었던 수분 취약성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상용화는 되지 않고 논문으로만 보고된 24.82%의 효율을 가진 최고의 태양전지입니다. 그런데 수분 취약성으로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공동연구팀은 태양전지의 광활성층이 수분에 노출되는 것을 막으면서 전지효율도 높일 수 있는 유기전공수송층 물질을 개발한 것입니다. 전공수송층은 광활성층이 빛을 받아 만든 전공을 전극으로 나르는 역할을 하는 태양전지 구성층입니다. 기존의 전공수송층은 수소로 되어 있었는데 이를 불소 원자를 도입하여 수분을 흡수하지 않으면서도 성능은 더 좋아진 것입니다. 이렇게 개발된 태양전지는 24.82%의 고효율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또 수분 안정성도 해결돼 500시간 후에도 고습도 환경에서 87% 이상 효율을 유지했습니다. 기존에는 500시간 후 40% 이상의 효율이 감소됐었습니다. 또 공인 인증된 전지의 경우 1.18V의 높은 개방 전압을 보였습니다. 이는 페로브스카이트 전지가 이론적으로 만드는 전압에 최대로 근접한 수치입니다. 개방 전압이 높을수록 전력 생산량이 많아지고 태양전지의 효율도 높아집니다. 한편 서울반도체는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미국 전자제품 유통업체인 더 팩토리 디포를 상대로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더 팩토리 디포는 유럽의 가전 브랜드 필립스 TV 사이니지와 미국 최대 조명기업 중 하나인 파이트사의 LED 조명 전구 제품을 유통했었는데 이번 승소를 통해 영구적으로 판매 금지토록 했습니다. 필립스 사이니지 TV 제품은 모니터 생산 회사인 TPV 테크놀로지 계열사에서 제작한 제품입니다. 또 파이스사의 조명 제품은 서울반도체가 2004년부터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을 개발 지원하며 개발한 제품이었습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UCSB는 미국 무역위원회에 파이트, 필립스 등 6개사 100여 개 제품에 대해 수입 금지를 해달라며 지난달 수입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필립스사는 2019년 10월에도 서울반도체가 미국 가전유통업체인 프라이즈 일렉트로닉스와의 소송에서 승리해 LED TV에 대하여 영구 판매 금지 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서울반도체는 LED 업계 세계 최대인 14,000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전자전기학회로부터 특허 파워 1위 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서울반도체는 최근 3년간 30여 건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기도 했습니다. 이상으로 최근 코로나19가 인터페론 반응이 저항을 받을 경우 심각한 중증으로 될 수 있다는 연구 보고와 지그센터 국산화, 태양전지, 서울반도체 관련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트렌드 연구소였습니다. 샤댐 붕괴 전조 현상 중국 발칵 뒤집은 구글 사진 한 장.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 산샤댐 위성 사진 한 장이 중국을 발칵 뒤집었다. 논란의 발단은 구글어스에 올라온 양쯔강 산샤댐 사진으로 올 초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에 퍼지면서 시작됐다. 네티즌들은 산샤댐의 과거 반듯한 사진과 구글어스의 최근 변형된 사진을 비교하며 이는 붕괴의 전조 현상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구글어스의 사진만 놓고 보면 최초 설계 당시와 제방의 모습이 굴곡져 보인다. 중국 네티즌들은 구글어스의 초창기 사진과 이후의 사진을 SNS에 공유하며 붕괴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전혀 근거 없는 낭설이라며 관련 소식의 전파를 막고 있다. 중국 매체들도 위성의 위치와 속도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사진은 달라질 수 있다고 진화에 나섰다. 또 산샤댐은 2,600여 곳에 설치된 미세 감지 센서가 24시간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변경이 됐다면 사전에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주장과 달리 이를 반박하는 일부 학자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자들은 여기 킬로미터 길이의 산샤댐은 모두 콘크리트 블록을 쌓아 연결해 중력으로 수압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졌지만 댐의 저장 수량의 무게가 이를 압도할 경우 블록이 뒤틀리면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11일 오후 현재 구글 어스 영상 지도에서 산샤댐의 굴곡 현상은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구글 어스에서 댐을 최대치로 확대했을 경우 댐과 지면의 선이해도가 다르게 보인다. 영상 지도에서 댐은 마치 그림처럼 선명하고 지면 등 기타 건물은 흐릿하게 보인다. 2018년 3월 23일 촬영된 사진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은 논란 이후 댐 부분만 별도로 그래픽 처리한 것 같다며 다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연간 847억 kW의 발전 용량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산샤댐은 지난 1993년 착공해 2008년 10월 완공됐으며 후베이성 양쯔강 이창의 최탕샤, 우시아, 시랑시아 등 산샤를 잇는 세계 최대 규모의 댐이다. 댐의 길이는 2300m, 높이는 185m로 최대 저수량은 390W에 이른다. 세계 최대 규모인 산샤댐 붕괴에 대비해 중국 정부가 고위층 홍수 대피소를 마련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최근 중국 수리 전문가와 접촉한 한 대륙 소식통은 에포크타임스의 산샤댐 붕괴를 모해 실험한 결과가 충격적이라며 해당 실험 후에 중국 수리부가 선용자의 새 분량처를 세웠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휴양처의 진짜 목적은 휴양이 아니다. 소식통은 사실 산샤댐에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한 후베이성 반려들의 피난처라고 설명했다. 대피소가 세워진 곳으로 지목된 선릉자는 월시림으로 유명한 후베이의 산악지대이다. 그런데 위치가 청장 상류가 아닌 하류다. 그것도 산샤댐 하류 지방에 있다. 언뜻 이해되지 않지만 주변 지역을 수리적으로 들여다본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럴 만도 하다. 전문가들의 설명에 따르면 산샤댐이 붕괴할 경우 거대한 산사태가 일어나면서 언세코가 먼저 형성된다고 한다. 그러면서 상류의 수위가 급격히 상승해 분지 지형인 스촨성으로 강물이 역류해 스촨성과 충칭시가 가장 먼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소식통도 산샤댐이 무너지면 하류에 있는 이창과 같은 도시가 아닌 상류 도시가 먼저 침수된다. 상류에 있는 스촨성은 물바다가 될 것이다 고 경고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렇다고 하류 지역이 안전하다는 얘기는 아니라며 만약 홍수로 언세코가 차오를 경우 물길은 다시 하류로 향해 약간의 시차가 있을 뿐 하류 도시가 피해를 보기까지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도 예측했다. 전문가들은 또 강물이 하류로 다시 쏟아질 때는 물 에너지가 한데 모여 파괴력이 대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을 곳은 하류 지역에 있는 이창이 아닌 하류 중간 도시들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최적의 대피 장소로 산샤댐 하류의 후베이성에 있는 선릉자를 한 목소리로 지목했다. 선릉자는 해발 1200m 이상 되는 면적이 80%인 산악지대다. 해발 2000m 이상 산이 20개, 이 가운데 6개는 해발 3000m 이상이다. 이곳은 신화 속 인물 신동이 약초를 캤다고 알려진 원시림으로도 유명하다. 선릉자라는 지명도 여기서 유래됐다. 앞서 여러 수력 전문가들은 산샤댐 상류 지역에서 발생하는 지진과 산사태가 댐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런데 지난 2일 산샤댐 상류 지역에는 하루 동안 3번 연속으로 지진이 발생했다. 2일 오전 스촨성 아바주로 얼가이현과 구이저우섬 비제시 화장현에는 각각 규모 3.1, 4.5의 지진이 발생했다. 해당 지진이 있기 전 이 지역에는 용해수리라 불리는 괴성이 10일간 울려 퍼져 주민들의 공포감을 배가시켰다. 같은 날 오후 스촨성 이분시 장릉현에 규모 3.3의 지진이 추가로 발생했고 진원 깊이는 8km였다. 중국 공산당 정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6월 말에도 산샤댐 상류 지역에 지진이 잇따랐다. 6월 27일 스촨성 내장시 웨이유안현에는 규모 3.0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같은 날 윈낭성 푸어시 장청현에 규모 3.2의 지진이 발생했다. 6월 28일에는 스촨성 이분시 장릉현에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고 6월 30일 스촨성 의빈시 궁현에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했다. 게다가 최근 내린 강한 비의 영향으로 산샤댐 상류 지역 도양은 수분 포화 상태가 되어 산사태가 일어나거나 토사가 덮치는 등 지질재해가 발생하기 쉬운 상태다.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상황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 한편 중국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산샤댐 상류 지역인 중국 서남부 지방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산간 지역 대부분에 홍수 피해 경보가 발령됐다.